고요. 오늘 축구 이렇게 승무패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경기를 다루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 잡리그 이런 거는 모릅니다만 일단 멤버십 분들에게 세리아 경기랑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경기 오늘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그건 공개를 글로 해드릴 겁니다. 게시글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승무패 해당 경기가 라리가랑 EPL인데 승무패에 배정되지 않은 경기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있다고 한다면 그 경기들도 따로 게시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멤버십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승무패 축구, 제가 축구를 얼마만큼 얼마만큼 아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돈 받고 이렇게 그 야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봅니다. 승무패도 관심도 많으실 테고.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봐보겠습니다. 맨시티 대 토트넘입니다. 양팀 지난 경기 결과 자체가 토트넘은 벌리를 상대로 이제 히샬리송의 원더골이었죠. 시저스킥 원더골을 통해서 대승을 또 만들어냈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이제 울버햄턴 원정에서 또 혼란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합류하게 된 라인드르스랑 이렇게 또 공략이 또 잘 되면서 좋은 모습으로 체르키까지도 골을 넣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또 대승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기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맨시티가 지금 당장 경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번 경기만 따지고 본다면은 로이스로이스의 지분이 올라가면서 당장 이 도쿠의 존재감이 많이 줄어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자체에서 기본적인 빌드업 체제를 도쿠 아이솔레이션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서 로이스 루이스의 오버래핑을 통해 이 공격 자원을 중앙에 늘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맨시티가 중앙에서 이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중앙 진입을 통해 혼란이 뭐 띄워주든 아니면은 깔아주든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 간다는 것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원래 맨시티는 이 도쿠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이 지분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도쿠가 포로와의 대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라인업을 떼고 봅시다. 이렇게 이게 도쿠가 이 포로와의 대면 상태에서 과연 몸싸움과 볼 드리블을 통해서 이거를 압도를 하고 뚫어내가지고 측면 기회를 만들어서 이 중앙 수비수 두 명에게 혼란 몸싸움 붙여가지고 뚫어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로이스 오버래핑 통해서 이 측면 몸싸움 약한 존슨과 스피드 좋은 이 스펜스의 싸움에서 이제 요렇게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롤스를 둘러싸겠죠. 둘러싸는 거를 실바와 이제 그 셰르키가 지원받아가지고 중앙 뒤로 빼주고 반대편 들어가는 혼란 보고 찔러주고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공격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분이 이쪽이 높아질 거라 봅니다. 근데 그게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먹혀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이 사실 어제 그 지난 1라운드 당시에 이제 벌리를 상대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벌리가 그때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 자체가 너무 없었던 경기를 봤습니다.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그때 당시에 압박 레벨을 유지를 하면서 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냥 라인을 이미 내려앉았었죠. 라인을 이미 내려앉은 상황에서 토트넘이 압박하는 경기 했을 때랑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경기했을 때 조직력 차이는 분명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에서 이기는 건 어려울 거라 보고 요거는 이변 없이 갈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본머스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본머스도 세멘요의 이제 손흥민을 떠오르게 하는 거의 80m 드리블을 통한 이 원더골을 기록하면서 이 리버풀을 위협했던 경기를 펼쳤었죠. 이 살라가 극장골 나오면서 저도 그때 마행건 거 먹여줬던 게 살라였었고, 그렇게 4대2로 결국에 본머스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세멘요의 드리블 자체는 정말로 위협적이었었고, 오늘도 이 세멘요의 드리블은
홈에서 공격 주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세멘요에 의한 공격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본머스 입장에서는 톱에서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본머스가 반강제로 쓰고 있는 이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에반 이우송 얘를 계속 공격 톱에서 쓰는데 얘는 톱에서의 기량을 EPL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포지션 잡는 것 자체부터가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타베르니어까지도 이제 라인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메니어만 계속 치고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 지원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울버햄턴의 그 에너지 레벨을 따져봤을 때 세멘요가 퍼질 가능성 꽤나 높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압박 많이 받을 거고 중앙에서 이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공격이 원활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맨시티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울버햄프턴이 보여줬었던 그때 이제 맨시티전 홈에서 보여줬던 에너지 레벨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확실히 이제 압박하려는 의도 자체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중앙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본머스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감사합니다. 본머스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와 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MLB 드리면 되죠. 네. 본머스 이제 크리스티와 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이가 없게 되면은 이 본머스 입장에서는 중앙 지배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울버햄턴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그 공간 자체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는 이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라르센 그다음에 주안 고메즈 다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본머스의 지금 정배 양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울버햄턴이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요소가 있다면 본머스 재밌는 그냥 기록들입니다.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 최근 이제 15경, 15시즌, EPL 15시즌 동안에 6승 4무 5패로 승률 자체는 60%밖에 안 된다라고 60%, 40%죠. 40%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울버햄프턴은 울버햄프턴은 따로 기록이 나온 건 없네. 이거는 저는 본머스 무승부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안 좋게 보는 게 저번에 1라운드 때도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건데 저는 여기에서 크리스티와 쿡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시즌도 톱에서 보강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 여기 이 중앙 공격수 3명에서 말아먹는 본머스의 축구는 저는 아직까지 저는 신뢰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울버햄프턴의 에너지 레벨이 본머스에게 의외로 한 방을 먹일 수도 있다라고 봐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경기인데 그래도 본머스가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지표들이 승률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승부 보는데 냉정하게 경기 전술적인 부분이라던가 1라운드에 보여줬었던 이 장단점들 다 비교한다면 저는 무승부가 맞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브랜드포트 대 이제 에스턴 빌라인데 이거는 그거죠. 사실 요거도 부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 경기에서 부포가 PK로 이제 한 골 만회했던 거, 뭐 그거를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있냐?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경기 그냥 씹어 먹혔던 경기라고 봐야 됐었고, 노팅엄에게 뭐 헤더 따인 거든, 아니면 뭐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싸움에서 그냥 우드에게 먹힌 거든, 뭐가 됐든 간에 부포는 지금 전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간다, 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라인업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저번 경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진짜 가장 큰 거는 이제 은베우모와 위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습이 안 돼요. 역습이 아예 안 됩니다. 얘네들의 이 득점 루트는
딱 두 개입니다. 1번 역습, 2번 세트피스. 두 개예요. 본머스가 지난 시즌에 득점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세트피스 코치가 특별하게 좀 주문을 해서 연습을 했던 세트피스 득점으로 그때 당시에 2분 안에 8경기 연속 득점이었나? 뭐 그러면서 5경기 연속인가 8경기 연속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120초 안에 득점을 한 그 기록 무슨 PL 타이 기록을 뭐 세우고 그렇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결국 이 세트피스의 전술이 잘 먹혀 들어가지고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1라운드 보면서 느꼈습니다. 얘네들은 세트피스 전술도 이번 시즌은 크게 준비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도 본머스 그 브랜트포드는 지난 시즌에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 수비에서의 약점. 수비 약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1라운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역습해줘야 되는 은배우모 위사, 은배우모 위사 둘 다 여기는 맨유 같고 여기는 이적이 슈 있었고 이제 안 나오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득점 부분에서는 상실 부분이 이제 다 생겨버린 거고, 수비에서의 개선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었었죠. 그럼 오늘 경기도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더 기세 싸움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퇴장당하는 이슈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뉴캐슬 상대로 이제 그 한 번 뚫렸던,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빌라의 1차전 양상에서도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뉴캐슬이 프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콘사, 퇴장했던 콘사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 수비가 빠르지가 않아요. 이 얘네들 수비는 이 역습 상황, 상대 역습 상황에서 쫓아갈 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격 역습에서 강한 팀에게 빌라의 수비가 이제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가 오늘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의 약점이 되어 강점이 사라져버린, 역습이라는 강점이 사라져버린 이 브랜트포트의 공격 이 자원의 상황에서는 빌라의 수비가 꽤나 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빌라가 홈 성적이 꽤나 좋게 나온 편이고 원정 부진이 분명히 있는 팀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정 성적을 보면은 근데 양분이 되어 있어요. 무승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아스널 원정에서 이악 물고, 그때 순위 경쟁 때문에 이악 물고 무승부 까내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승 아니면 패였거든요. 그래서 빌라의 원정 지난 시즌 원정 페이스까지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빌라는 이겨야 된다 라고 좀 더 보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리 대 썬더랜드, 이거는 이제 뭐 증명이 사실 썬더랜드가 그때 2번 넣었던 게 헤더였거든요. 헤더였고 한 번은 이제 상대 빌드업 실책을 따내가지고 역습 찬스 만들어가지고 쐐기골 박았던 3대0 만들었던 그 경기였는데, 이제 오늘 벌리 대 이제 썬더랜드라고 하면은 뭐 여기는 베테랑이면 이제 워커가 여기서 이제 뛰고 있죠. 맨시티의 워커. 그 다음에 썬더랜드는 자카. 자카가 이제 썬더랜드 와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썬더랜드가 지금 이번 시즌에 얼마만큼의 돌풍을 일으킬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벌리와 지난 이 챔피언십에서 붙었을 때 마지막 경기가 0대0으로 끝났었어요. 당시에 근데 경기 스쿼드랑 지금의 썬더랜드의 스쿼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려 1억 유로를 쓰면서 1억 파운드를 쓰면서 썬더랜드가 팀을 완전히 개편시켰습니다. 완전히 개편시킨 상황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때와 동일한 팀이다라고 보고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썬더랜드가 1차전 보여준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 결국에 썬더랜드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벌리 입장에서도 같은 승격팀이 썬더랜드 상대로 무너지면은 이번 시즌 강등은 분명히 유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발악을 하게 되면은 무승부 보험은 좀 쳐줘야 될 수 있다. 다만 한 경기만 1,000원짜리 구매해서 오늘 한 경기만 노리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썬더랜드 승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사실 이 경기가 오늘 제일 어려워. 왜 그러냐면 마요르카는 그냥 바르셀로나 상대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전반에 경고 누적 퇴장 당하고 무리키 퇴장 당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두들겨 맞다가 원더골 쳐맞고 그냥 대패했던 마요르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마요르카가 그때의 데미지로 인해서 핵심 자원들이 결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커요. 마요르카가 오늘 그렇게 퇴장당한 이제 무리키, 그 다음에
그 몰라네스 걔까지 이제 못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공격 전술에 있어서도 이 마요르카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셀타 같은 경우도 홈에서는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원정에서 퍼지는 성적은 아스파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사실 다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안 풀려요. 그나마 만들어내려는 의지 자체는 셀타가 훨씬 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마요르카는 선수비 후역습입니다. 이게 지금 포메이션 상으로 봤을 때 예상되고 있는 포메이션이 4-2-3-1이에요. 4-2-3-1. 저는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마요르카가 이렇게 꺼내버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술을 가져가는 건데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마요르카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5백으로 내리게 될 거고 저는 5-4-1 아니면 변형 3-3-5 3-5-1 뭐 이런 식으로 전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도 라인을 미는 쪽은 셀타 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세트피스 상황이나 버티는 수비에서 마요르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데 그냥 언덕 가면 되는 경기다라고 봅니다만 승무패 접근을 하면은 마요르카 승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무패 라인 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 마요르카가 배째라 할 가능성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만 고르자면 요거는 무승부 근데 무패 쪽으로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AT 마드리드 대 엘체 요거 같은 경우 이게 그 셀타 이거 역습 당하면 곤란하긴 한데 이거 고민 좀 해봐야겠다. 사실 헤타페 상대로도 셀타가 그렇게 가돌이 치다가 역습 당해갖고 다 졌던 거 2대0 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건 일단 무승부 라인에서 하나는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일단 요까지 봅니다. 일단 점유는 여기서 할 게 뻔하니까. 그 다음에 AT 마드리드 대 엘체 이거는 유튜브에서 저번에 한번 말이 나와 댓글로 장문을 좀 쓰셨더라고요. 뭐 AT 뭐 전술적으로 봐도 뭐 10년 라리가를 보셨는데 그날 경기는 뭐 3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저 누구야 알바레즈가 때렸던 그 공이 골대를 안 맞추고 들어가더라도 사실 2대2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2대2가 맞았죠. 그 극장골 일단 하나 먹혔으니까. 그러면 2대2가 맞지 3대0 경기는 전 아니었다고 보는 경기였었고 분명 AT 마드리드는 많은 이제 득점 찬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많은 유효 슈팅을 허용했었고 동일하게 이제 점유 싸움에서도 완전 압도하는 경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홈에서는 이제는 달라야죠. 엘체를 상대로 지금 이거를 갖다가 홈에서마저도 내주는 경기를 해버리면은 AT의 데미지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다. 이거 이변 나온다. 이거 무승부 또 캔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사고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까지는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면 머리만 아프고 AT 저번 경기 그냥 피드백하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실 엘체한테도 무승부 까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홈에서 AT는 다르다. 학살하는 거 보고 그냥 일반 승부식 구매를 하더라도 핸디슨까지 노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좀 강한 압도적 우위를 조금 예상하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반테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제 야말 있고 야말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중앙에서 패들이랑 걔네들만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이변을 바랄 수가 없죠. 그냥 바르샤는 하피냐, 야말, 페드리, 더용 요 4명 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얘네들 알아서 다 하니까. 얘네들 나오면은 그냥 바르샤는 먹고 가야죠. 이거 그냥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해서 오늘 독식하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AT 바르셀로나 무패 해가지고 한 4,000원, 8,000원짜리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지. 이거를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레반테가 이변을 낼 거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이런 경기야말로 진짜 이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빅매치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대결인데 이것도 진짜로 재밌는 매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토트넘에게도 안타깝죠. 앞에서 말은 안 했는데 토트넘이 원래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지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제를 영입하려고 계약 굉장히 근사치까지 계약을 끌어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널이 이거를 하이제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이게 오피셜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의 예상 라인업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에제의 모습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장 이후로는 코치스 디시즌이라고 해가지고 감독 결정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결장 이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냥 실제로 이적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에제가 오늘 경기에 이날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거의 오피셜 수준으로 그 BBC 통해 가지고 이미 기사가 났거든요. 아스날에 하이제킹한 걸로. 그래서 에제가 유스 때 아스날에 몸담고 있었던 것도 있고 애착도 있고 해가지고 아스날로 갔다라고 이미 말이 나왔고, 이 경기 출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제가 안 나오는 경기에서 팰리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어요. 네, 버티는 거 말고 없습니다. 그나마 강점이라는 거 여기 있죠. 휴즈, 와튼, 얘네들의 찰거머리 수비는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노팅엄 입장에서도 사실 역습 상황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우드가 중앙에서 몸싸움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헤더 만들고 밀어넣고 그렇게 공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휴즈, 마튼 얘네들 들어붙는 거 보면요, 진짜로 거머리처럼 찰거머리입니다. 정말 잘 들어붙고 잘 싸워준 선수라서, 아까 전에 이제 본머스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크리스티랑 쿡이 이제 해주는 역할을 동일하게 팰리스에서 얘네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뭐 카마다 나오고 이러면은 팰리스 그날 지는 경기. 근데 휴즈 와튼이 건강한 상황에서는 중앙 이제 장악력에 있어서 이제 조직력이죠. 장악력이보단 여기 조직력에 있어서 팰리스는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이 허드슨 오도이 이제 역습으로 뚫어내고 싸워줘야 되는데 이 다 속도에서 빠른 애들이거든요. 절대 공간 쉽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저는 0대 0에서 1대1 무승부 일단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팰리스 승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돈 금전적 여유가 되면은 노팅엄 승부 될 것 되지 않을까 일단 봅니다. 근데 저도 이거 승부패 구매를 할 거예요. 실제로 한 32,000원 정도 지금 일단 입금을 해놨어요. 그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려고. 근데 이제 최대한 늦게 구매할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에제의 출전 여부, 이거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단 구매 자체는 보류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제 안 나온다? 바로 그냥 승부입니다. 무패입니다. 무패. 네, 에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무승부만 가지 않을까. 무승부만 에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크거든요. 무승부 아니면은 이쪽으로 틀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턴 대 브라이턴. 에버턴은 진짜 비상입니다. 진짜로 에버턴은 비상이에요. 이거 리즈한데 이렇게 따일 정도면 이거 마리안 에버턴이 저번 경기 이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고요. 미토마의 원더골로 브라이턴은 그렇게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이제 무뇨잭에 결국 한 방을 이제 먹으면서 1대1 무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브라이턴이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에버턴이 이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었고, 들어눕는 축구가 아니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공간이 넓어지고 계속 틈새를 만들어주는 축구를 하게 되면은 브라이턴의 속도에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브라이턴의 이 예상 라인업에 이름만 올리고 있는 선수만 보더라도 민테, 그 다음에 미토마, 이 다 양측면에서 빠른 선수로 기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경기는 브라이턴이 이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에버턴 그나마 뭐 홈에서 옛날 에버턴이었다면 이제 뭐 들어눕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 모에스 감독의 기본 전술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앉아서 버티고 역습, 롱볼 역습이에요. 근데 그게 정교함이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버턴의 득점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우리가 선택지를 전부 다 복수 선택으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브라이턴 승으로 일단 찍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풀럼 대 맨유. 이것도 재밌는데 맨유가 상대를 잘못 만났죠. 아스널을 상대로 정말로 좀 고전하는 경기를 펼쳤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로빈슨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맨유가 이거 지면은 오늘 이거 지면은 진짜 지금 이 돈 쓴 거 이거 심각하죠. 지금 영입한 선수보다도 쿠냐, 은베우모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브페가 조율을 중앙에서 해줄 수 있게 되고
디알로가 측면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쿠냐까지 은베오모 역습을 도와주고 서로 속도 싸움을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 확실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오늘 경기에서 이거 풀런 못 뚫고 진다? 이건 이제 재앙이죠. 네, 진짜로. 재앙이 될 거고 아마 이제 이번에 보니까 쿠팡에서 쿠팡 그 스포츠 쿠팡 플레이에서 그 감스트님께서 거기 가서 또 중계를 또 하고 계시던데 많이 극대노를 하실 겁니다. 이 경기 무승부만 까도 이건 극대노를 할 경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왠지 무승부가 또 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게 풀럼이 섣부르게 이제 빌드업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라면은 풀백에서 공격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풀럼 입장에서도 로빈슨 나오고 베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로빈슨이 여기서 비벼주면서 올라가가지고 오버래핑 나오고 이웁이랑 뭐 반대편에서 뭐 윌슨이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일단 페레이라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이게 속도 싸움에서 비벼가지고 중앙에서 열어줘서 택배 크로스 넘겨주는 이런 경기 진짜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테테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라인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확실히 라인 유지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쓸 거고 중앙에서 공격에 지금 이 얘가 핵심인데 얘는 이 플럼에서도 총반 받는 유망주예요, 유망주. 근데 얘가 데뷔를 했을 때도 성적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었고 이번 시즌에 본격적으로 스쿼드에 들면서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킹이 얼마만큼 잠재력을 성장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1대 1이냐 맨유 1대 0 맨유 승리 2대 0 맨유 승리 아니면 1대 1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가 좀 정해져야 되는데 풀럼이 이기는 건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찍어 봅니다. 네, 그래서 승무패 홈에 일단 요렇게 찍어 놔 볼게요. 그 다음에 오사수나 발렌시아 넘어가는데 이제 라리가 오사수나 발렌시아 이것도 이제 뭐 할 말이 많죠. 발렌시아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사수나는 저번 경기 이제 레알을 상대로 들어눕는 경기를 했어요. 들어눕는 경기. 이제 기본적으로 352 전술 체제에서 거의 5백 라인에서 들어 누웠고 퇴장 나오면서 이제 레알 이제 PK 은바페 한 골 버티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오사스나가 똑같이 그렇게 경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전술 바꿀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선택을 할 테고 홈에서 보여주는 이 부디미르의 한방 이거 분명히 있기는 해요. 발렌시아가 지금 저번 경기에 했었던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확실히 공격적인 포지션 가져가면서 압박하는 경기를 통해서 이제 저 뭐야 먼저 후반에 그 로페즈였나? 먼저 선제골을 일단 넣었습니다. 넣었고 경기 이제 가져가면서 공격 수치를 확실히 올려줬던 것이 너무나도 주요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발렌시아가 저번 경기 소시아드를 상대로 홈에서 이 그 XG 수치라고 하죠. 그 기대 골 득점가, 네, 그게 2점을 넘었었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만큼 슈팅 많이 가져갔었고 유슈팅이 없었던 것, 결정력이 낮았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됐긴 했습니다만 할 만한 싸움을 했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사수나가 기본 전술 자체가 3-5이다 보니까 발렌시아가가 아니라 발렌시아가 들어눕지 않고 라인을 올렸을 때는 오사수나도 측면 수비들 포지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 완벽하게 공격적인 변환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1대1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쌩으로 그냥 이것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승부 가능성 실제로 좀 많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물론 제가 이거를 승부식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경기 무승부 그냥 쌩으로 구매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오사수나 홈에서 꽤나 공격적이거든요. 터프하고.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한다면 서로 한 골씩 정도 주고받을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에스파뇰이 저번에 그때 라리가 저 10년 보신 분 댓글 다셨던 분이 뭐 AT전은 3대0가 또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 거기 댓글 그렇게 달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에스파뇰이 강등 방어를 위해서 필사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그때 한 6라운드 마지막 한 6라운드 정도 경기를 제가 에스파뇰 경기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진짜로 그냥 속으로 말하면 족같게 축구를 합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달라붙고 강팀 상대로 공간 안 주려고 진짜 체력 싸움으로 악으로 들어붙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고 거기에서 골 결정력까지 나오면서 승점을 막판에 쌓아가지고 잔류를 만들어낸 게 에스파뇰이었거든요. 근데 저번 경기도 에스파뇰이 이 분명 저 알바레즈에게 원더골 프리킥골을 먹혔고 그리고 슈팅 찬스도 분명히 내주었었고 이제 창의력이죠. 이팀 호흡에서 창의적인 이제 빌드업 체계에서 티키타카가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에티에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경기력을 했었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에스파뇰이 보여주고 있는 이 축구 양상 자체가 굉장히 더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기 양상 자체가. 근데 소시에다드도 그렇게 저번 경기도 쿠보의 그 중앙에서 진짜 그냥 대놓고 때린 슈퍼골이 들어가가지고 득점을 했고 전술 자체에서도 멘데즈의 그 중거리 한 방이라든지 쿠보의 측면 전개라든지 당연히 위협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파뇰이 그 지금 골키퍼 보고 있는 애가 드미트로비치라는 친구인데 이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원래 이제 세비야에서 나름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었던 자원이었었고 분명히 이 보강 자체도 분명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뇰이 이 경기 저는 업셋 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잘하죠. 홈에서 훨씬 잘하고 원정에서 졸라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홈에서 잘하는 소시에다드가 이게 최근 막판에서 시즌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 뭐 보강이 따로 되었느냐? 사실 보강된 전력이 그렇게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나마 에스파뇰이 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역대 이제 이겨본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 지난 10년 동안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 될 만큼 좀 없다 보니까 무승부로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전 소시에다드 승 못 보는 경기력이 이 에스파뇰에게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무승부 일단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아레알과 지로나의 경기인데 지로나도 이것도 경기 뭐 보여준 게 없었죠. 사실 저번 경기에서 보여준 게 없었고 비아레알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홈에서 또 경기력 뭐 오비에도 이제 승격 팀이지만 일단은 뭐 나름 잘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로나 원정 갖고 비아레알 이거 진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지로나가 이번 시즌 전력도 도저히 뭔가 보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도 아닐 뿐더러 제가 저번에 이제 1라운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핵심은 이 게이의 이 미드필더에 있다. 바로 대포알 꼽아버리면서 골 넣어버리죠. 네, 진짜로 얘가 공수 조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공격 지원 자체에서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 지로나의 조직력으로 이거를 뭐 원정에서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알 대 오비에도 이거 터지면 이제 1등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요거는 좀 쉽게 승격팀 상대로 이거 원정 가갖고 레알이 또 진다, 무승부 간다, 사고 납니다, 진짜로. 음바페,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비니시우스 이거 다 증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 진짜 학살을 해야 되는 경기고 1라운드에 그렇게밖에 못 이겼던 경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총 투표 금액이 8,000원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타협해서 조금 더 이제 보험을 좀 치면 좋겠죠. 저는 여기에서 보험을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보험 치라고 하면은 에버턴이 홈에서 침대 축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무승부 보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보험을 칠 수 있네요. 한 개 여기에서 그러면은 크펠 노팅엄 에제 요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기에서 보험을 쳐야겠네요. 맞죠? 저기서 하나 치면 되겠네. 일단 저는 이거 카트 담아 놓습니다. 요거 잠깐 캡처 좀 할게요. 저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웨스트햄 첼시요. 와 그것도 또 첼시가 이제 런던 더비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 보신 분들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승하시 바랄게요. 승무